반갑습니다. 전자기학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는데 정전 용량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좀 정의부터 하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도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은 커패시턴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기장이 이게 공간에 전기장이 있으면 공간도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전기장하고 전속 밀도의 곱이 이제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필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에너지를 우리 필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 필요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장에 관련된 에너지를 보관하는 그런 그 부품이 정전 용량을 그런 부품을 이제 커패시터라고 좀 이따가 이제 용어가 나올 건데, 커패시터고, 그런 이제 그 양을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는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의 척도로 커패시턴스를 씁니다. 정전 용량이라고 하죠. 뭐 책에 따라서는 또 전기 용량이라고도 하는데,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다. 이제 커패시터는 여기 보면 전속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전속이 이제 이 전속 밀도를 말하는, 전속 밀도를 이제 다 이렇게 적분을 한 게 이게 전속이죠. 전하와도 같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구조, 이제 평판 커패시터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전하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전기장의 형태로 계속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공학에서는 이제 커패시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이제 실제 실무하시는 분은 또 콘덴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엄밀하게 말한다면 커패시터는 아이디얼한 것을 말하고, 콘덴서는 여기에 또 이제 부품이다 보니, 실제의 부품이다 보니 저항 성분도 가지고 있고 일부 이제 인덕터 성분도 포함한 실제상의 부품을 이제 콘덴서라고, 그렇게 대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이제 그 기본적인 장치를 조금 응용하면 이제 몇 가지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평활회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댑터 같은 데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우리가 가정용 전압은 교류고 그리고 220V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전기기구는 이런 높은 전압을 대부분 안 쓰죠. 그래서 보통 높은 게 한 12V고, PC 같은 경우는 5V 쓰고, 대부분 좀 그런 낮은 직류 전압을 쓰죠. 이런 이제 직류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기 전원 회로에 보면, 이제 간단한 걸로 그려보면, 이제 탭이 있는 형태 같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여기 전압을 재어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거꾸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이렇게 가서 항상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 전자기기에 바로 쓰기에는 전압 변동이 너무 심하죠. 흠이라고 하는 이게 그 소리, 잡음이 많이 나고, 어떤 정밀한 기계에는 또 기계에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직류에 가깝게 하자, 그런 용도로 이렇게 커패시터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충분히 전기 에너지가 이제 뭐 전류로 이야기할게요. 전류가 충분히 있을 때는 저장을 좀 해뒀다가 여기 저장을 해뒀다가 여기에 이제 이런 시점 전기가 부족한 시점이 되면 저장한 거를 이쪽으로 빼내 쓰는 거죠. 이렇게 쓰다가 전류가 다시 들어오면 충전이 됐다가 이제 또 이 시점이 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내보내고 그렇게 쉽게 우리 자연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강물에 큰 호수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다. 물이 많이 왔다가 적게 왔다가 하는데 이런 큰 호수가 있으면 많이 올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내보내주는 그런 물을 저장하는 것처럼 이 전하를 저장했다가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제 요게 팔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는 거라고 해서 평활회로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런 이제 커패시터가 들어갑니다. 큰 용량의 커패시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회로에서 커플링을 할 때 이제 뭐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여기 마이크가 있고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이크를 소리를 정폭을 이런 신호가 오는데 정폭을 하려고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런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제 전자회로에 들어가 보면 이제 Q점이라고 이 트랜지스터 회로가 정확하게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딱 직류 전류를 딱 어떤 점에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신호를 넣어 주는데 이 마이크에 있는 신호를 바로 집어 넣어 주면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흘러 버리죠. 직류 전류가. 그래서 그러지 않고 출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스피커를 바로 연결한다고 그러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직류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게 커플링 콘덴서 혹은 커플링 캐패시터죠. 이렇게 쓰면은 마이크에 이렇게 신호가 오면 이제 이 캐패시터는 그 전류가 여기 전하가 충분히 찰 때까지 그러니까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전류가 계속 흐르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는 전자가 이렇게 몰려가니까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되고 그러다가 충전이 채 되기 전에 신호가 이렇게 바뀌면은 신호가 바뀌게 되면 여기 이제 플러스 조금 전에 플러스였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면 다시 이게 해제가 되겠죠. 이쪽에 있는 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하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전하가 차고 이게 다 충분히 차기 전에 이제 극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하가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점점 여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여기는 점점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또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교류 전류를 이렇게 넣어주면 마치 여기가 쇼트가 된 것처럼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런 성질이 더 강한데, 그러니까 직류 회로에 신호가 실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없을 때는 여기 뭐 전류를 IC라고 그러면 전압이라고 그럴까요? 전압 VC라고 그러면 일정하다가 신호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 전압이 이 직류 전류에 실려서 신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스피커로 빼낼 것은 직류는 필요가 없고 교류 신호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커패시터를 이렇게 달아서 스피커에 이렇게 연결하면 직류 중에서 이제 교류 성분만 빠져나와 가지고 스피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제 커패시터가 쓰이고요. 그다음 필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커플링도 일종의 고주파 필터인데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이런 신호가 들어올 때 커패시터는 직류는
이게 전하가 다 충전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못 흐르죠. 그렇지만 교류는 충전이 되다가 다시 극이 바뀌면 다시 반대극으로 또 충전이 되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이쪽에 더 잘 흐르게 되죠. 그래서 낮은 진동수를 가지면 그냥 직류 같으면 이거는 오픈 회로하고 같죠. 충전이 한번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파수하고 여기 나오는 출력하고를 보면 출력이 주파수가 낮을 때는 거의 없다가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을 이제 높은 주파수에서 출력이 나오니까 하이 패스 필터라고 그러죠. 네, 뭐 역으로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낮은 주파수는 여기에 마치 오픈 회로 같으니까 일로 못 가고 일로 가고, 높은 주파수는 일로 잘 흘러서 높은 주파수가 빠져나가는, 높은 주파수일 때는 일로 빠져나가서 이제 여기 전압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필터에도 쓰고, 이제 미적분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한 거죠. 여기 C, V, I 이런 관계를 보면 이제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먼저 이거부터 하면 전하가 전류의 정의를 보면 전류는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어떤 게이트를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정도를 전류라고 정의했었죠. 그런데 이제 전하는 커패시턴스, 이건 좀 이따가 배우는 건데 물리할 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Q를 넣으면 C는 일정에서 안 변하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전압이 변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전압을 넣어주고 여기 전류를 취한다고 그러면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를 취하는 방법이 뭐 여기다 저항을 하나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전압을 빼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이 전압의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미분이 된 형태를 여기 전압으로 빼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적분은 전압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뭐 이제 상수 같은 거는 뭐 초기 조건이니까 빼면은 이 전압을 인풋으로 넣고, 전류를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의 전압, 여기 인풋을 전류를 이렇게 넣고, 그랬을 때 여기 커패시터 양쪽의 전압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꺼내면 이것은 이제 적분회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쫙 일정한 이 시간 동안 일정한 전류가 들어가도 커패시터가 충전될 때까지는 이게 전압이 안 높아지죠. 충전되면서 천천히 이제 전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뭐 전압을 이렇게 본다면 전압은 천천히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전류가 끊어지면 다시 전류가 끊어지면 그거는 좀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요것을 이제 C 값을 크게 하면 충전이 천천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적분회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OP앰프를 써서 하면 좀 성능 좋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패시터를 여러 용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가 생김새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이제 용도에 따라 다 특성이 달라서
이제 특성에 맞는 커피지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활로로에 쓸 건지 커플링 회로에 쓸 건지 그런 것들은 잘 봐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회로 기판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